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코나입니다. 코나는 현대의 소형 SUV죠. 현대차 그룹의 소형 SUV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나는 2017년에 데뷔를 했고요. 이번에 출시된 모델이 2세대입니다. 코나는 플랫폼을 비롯해서 안팎의 디자인이 풀체인지가 됐고요. 편의 장비도 기존에 비하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1.6 터보와 2.0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1.6 가솔린 터보의 이륜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실내 패키지까지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3,377만원이고요. 저번 발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코나의 외장 디자인은 완전히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스타리아부터 시작된 패밀리룩이 그랜저에 이어서 코나까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좀 더 중후한 얼굴 또는 미래적인 얼굴이 됐습니다. 신형 코나는 실제로 차가 커지기도 했지만 육안으로 봐도 차가 커진 게 좀 눈에 띄죠. 특히 앞쪽의 그 가로 라인이 양쪽 헤드램프에 쭉 걸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차가 더 넓어 보입니다. 이 수평형 LED는 모던 트림부터 기본이고요.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MFR 타입의 LED가 기본,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방향지시등은 헤드램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요 세 줄로 된 그 디자인이 약간 셀토스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은 라인이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부분은 캐스퍼와도 좀 비슷해 보여요. 코나는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면서 차체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구형에 비하면 모든 사이즈가 다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한둘레가 커졌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차체 사이즈를 키우다 보니까 셀토스와 좀 비슷해졌습니다. 셀토스가 전고는 조금 높지만 휠 베이스는 오히려 이 코나가 더 크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셀토스가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좀 큰 사이즈였는데 이번에 신형 코나가 셀토스와 거의 비슷해졌어요. 요즘에 나온 신차는 뒤가 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신형 코나 역시 그렇습니다. 리어의 디자인도 구형에 비하면 완전 달라졌고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도 IG의 모습이 약간 남아있는데 이 신형 코나는 구형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구형은 코나 레터링이 가장자리에 좀 작게 붙어 있었는데 가운데로 위치를 옮기면서 크기도 키웠고요. 최근에 나온 다른 현대기아 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엔진 레터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은 차체가 커지기도 했지만 그 디자인 자체가 약간 좀 펠리세이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참고로 이번 시승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을 봤는데 확실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네오테릭 옐로우고요. 이 색깔이 이제 눈에 가장 잘 띄고 약간 좀 GV60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17과 18, 19인치 세 가지고요. 기본 사이즈는 17인치,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에는 19인치 타이어가 포함이 됩니다. 신형 코나는 외장처럼 내장도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이 변화의 폭으로 보면은 외장보다 내장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디자인이 풀모델 체인지 됐을 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가 구형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형 코나가 구형 대비해서 급이 좀 올라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내장재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는 가로 라인을 좀 강조한 디자인이고요. 예를 들어서 송풍구 쪽의 그 디자인이 가로로 쭉 뻗어 있죠. 그래서 실제보다 실내 폭이 좀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크기에 비하면은 대시보드의 폭도 좀 넓은 편이고요. 참고로 이 차는 실내 컬러 패키지가 적용된 사양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하단과 대시보드, 운전대 하단, 그리고 시트에도 노란색 포인트가 한 줄로 적용이 됐어요. 참고로 신형 코나의 내장 컬러는 블랙과 그레이, 세이지 그린, 베이지 컬러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베이지 컬러가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사양을 고급하면서 모니터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12.3인치 와이드 타입 모니터는 프리미엄 트림부터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G90와 동일한 사이즈죠. 참고로 모던 트림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네요. 모니터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계기판과 한 장으로 쭉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지금 이게 홈 화면이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메뉴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운전자 보조와 그러니까 이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에도 그 상위 모델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이패스고요. 라이트에서는 실내 무드 조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실내 무드 조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무드 조명이 64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차 역시도 이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의 색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라운드 화면이고요. 기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차들과 동일한데 이쪽에 있는 아이콘도 좀 다르군요.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시켜서 차 전체를 둘러볼 수가 있고요. 이 센터 패시아는 기존의 현대차와 디자인이 또 달라요. 이 센터 패시아가 약간 좀 앞쪽으로 튀어나온 방식이고 또는 요즘에 나온 신차치고는 뭔가 버튼이 좀 많아 보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내장재가 좋은데 예를 들어 이쪽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급이 낮은 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괜찮은, 그러니까 적어도 만졌을 때 아주 그렇게 좀 싼 티가 나는 플라스틱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액정도 마련이 돼 있고요. 당연히 통풍과 열선 시트도 아마 상위 트림에
포함이 되겠죠. 참고로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상단과 이쪽이 플라스틱이 또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US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거는 12V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이게 뭔가 그냥 그 모니터 컨트롤러 같은데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통풍과 열선, 시트 버튼이 있죠. 코나는 이 센터 플로어 쪽의 공간을 굉장히 크게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쪽에 기어 레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의 공간을 아주 넓게 설정을 했는데, 일단 여기에 컵홀더가 두 개가 마련이 되고, 특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접으면은 이 공간을 아주 넓게 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쪽도 이 칸막이가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칸막이를 떼어내고, 거기다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이 위에 트레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떼어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공간을 굉장히 넓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기어 셀렉터도 그랜저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죠. 이렇게 앞쪽으로 하면 D고요. 뒤로 하면 R입니다. P는 이쪽 버튼이고요. 운전대는 차 크기에 맞는 사이즈고요. 림의 두께도 적당합니다. 이 운전대가 그 하단이 살짝 깎인 것 같은 그런 D컷 비슷한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D컷과는 좀 다르고, 또는 통상적인 그 동그란 그 디자인과도 또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매끄러운 또는 미끄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최근에 나온 다른 신차들처럼 ACC와 ADS 그 버튼은 왼쪽에 있습니다. 스포크. 그리고 통상적으로 운전대 가운데에는 로고가 붙잖아요. 이 차는 로고가 아니고 그냥 일자 장식이 붙었는데, 이것도 뭔가 약간 좀 전기차를 아예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예를 들어서 그랜저라든가 아이오닉 6에 적용된 이 조명이 있잖아요. 이 커버에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계기판도 기존의 차들과 큰 틀은 같은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뀌죠. 근데 아주 이렇게 큰 폭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이것도 그랜저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요. 쿠션은 약간 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차 할패에 탔던 그 차는 쿠션이 약간 좀 부드러웠는데, 이 차는 2륜이라 그런지 그거보다는 좀 단단하고요. 그리고 좌우의 폭은 넉넉한데 좌판의 길이는 조금 짧아서,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앉으면은 그 허벅지가 약간 좀 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기본적으로 약간 높습니다. 이 아래쪽에 마운트를 보면은 좀 약간 높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의 레그룸도 조금 넓어졌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한 두 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인 남자에게 아주 넉넉한 그런 공간은 아니지만, 구형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거주성이 조금 좋아졌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 됩니다. 쿠션의 경우에도 2열이 1열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요.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지금은 시트를 가장 낮게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아래쪽에 그 신발 들어갈 공간은 있고요. 참고로 1열 시트 뒤에 그 백포켓은 이쪽에는 없고 이쪽에만 있습니다. 신형 코나는 트렁크도 커졌습니다. 현대의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 SAE 기준으로 기본 트렁크 용량이 723리터, 그러니까 구형 대비해서 30% 이상이 커진 거죠. 실제로 육안으로 봐도 그 좌우의 폭이라든가 그 상하 높이가 더 커진 그런 느낌이 있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공간을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거의 평평하게 이어지는 편이고요. 근데 2열 시트 뒤에 이 직물 소재가 완전히 좀 팽팽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됐네요. 약간 좀 떠 있습니다. 예, 공연대 엔진 소음은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처럼 공조장치가 꺼져 있을 때는 엔진 소리가 좀 뭐라 그러죠? 좀 가냘프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볼륨이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공조장치를 1단을 키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송풍 소리 때문에 이 엔진 소리가 조금 묻힙니다. 반면에 이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제가 어제랑 오늘이랑 이제 본의 아니게 차를 두 대를 앉아서 시동을 걸어봤는데, 두 차 모두 진동이 조금 있어요. 특히 이제 냉간 시에는 그러니까 시트 쪽으로 진동이 좀 더 가늘게 올라오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처럼 어느 정도 열을 좀 완전히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긴 하는데, 그 운전대 쪽으로 진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98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엔진이나 출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더 뉴 코나와 같은데, 변속기가 8단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크 컨버터에 자동 변속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더 취향이 맞을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전과 달리 듀얼 클러치와 자동 변속기의 그 효율 차이가 이제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도 점점 DCT를 이제 버리고 자동 변속기를 좀 더 채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륜 사양인데, 기본적으로는 하체가 조금 단단한 편이에요. 일단 이 차가 시트가 조금 단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트 쿠션이랑 하체랑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차도 시트의 쿠션과 하체가 거의 비슷하게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그냥 딱 이 정도 급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안팎의 디자인을 보면은 제가 이제 급이 좀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고급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반면에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이 안팎에서 보는 그런 좀 기대치, 그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볼보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안팎의 디자인을 보면은 승차감이 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막상 타면은 승차감이 이제 그만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토션빔 특유의 약간 좀 쿵쾅 거리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댐핑도 그렇고. 참고로 이 차 공기압은 지금 약간 좀 어느 정도 열이 받은 상태인데, 대략 앞뒤 31, 32, 33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보다는 약간 좋아진 것 같은데, 뭔가 그 급 이상으로 또는 방음이 좋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路面을 이렇게 70이나 80 정도로 주행을 할 때 타이어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아주 막 시끄러운 편 아니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어제 그 눈이 있어서 아직 눈이路面에 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면 소음이 또는 타이어 소음이 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형 SUV가 밖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차가 좀 낮잖아요. 이제 좀 큰 SUV에 비해서.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뭔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실제로 차에 앉으면은,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했을 때 생각보다는 약간 좀 껑충한 좀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차처럼 앞뒤나 좌우의 시야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기존의 듀얼 클러치와 비교하면은 확실히 자동 변속기가 조금 더 매끄러운데, 그게 어디에서 좀 차이가 있냐면은 저속에서 출발할 때, 보통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속도에서 이제 출발할 때 수동처럼 약간 진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게 좀 더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고단으로 낮은 RPM으로 다닐 때, 그때도 진동이 좀 더 올라왔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이 차는 그런 좀 자잘한 좀 진동, 좀 떨림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겠죠. 오늘은 노면이 이제 평소와 달라서 속도를 이렇게 완전히 내보지 못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그 회전할 때 성능이 약간 좀 순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코나가 처음 나왔을 때 소형 SUV 치고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빠른 건 아니었지만 좀 동적으로 좀 되게 재밌었거든요, 움직임이. 근데 그거보다는 좀 순하고 약간 좀 더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보통 자동차가, 그러니까 엔진 소음이 가장 잘 들릴 때가 이렇게 저속에서 가속할 때인데, 그러니까 차급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렇게 노면 소음이 실내로 좀 되게 잘 들린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엔진 소음이 좀, 그러니까 이 차가 그 저속부터 또는 공회전부터 엔진 소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고회전 올라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이 차도 달라지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차이가 되게 좀 두드러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말로 달리다가 스포츠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초반에 반응이 좀 더 빨리 나오긴 하는데, 그게 차이가 아주 두드러진 건 아니에요. 지금은 노면이 완전히 말라있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초반에 스포츠 모드에서도 좀 제어가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차가 단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단단한 것만큼 회전할 때 그 차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지는 편 아닙니다. 근데 속도가 막 되게 빨리 나오는 건 아니고요. 코나 사이즈에서 198마력이면은 출력이 아주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저속부터, 참고로 지금은 저 뒤에 성인 남자 한 명이 이제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속을 해보면은 이게 킥다운 할 때 그 반응이 조금 한 박자 정도 느린 편이긴 한데, 일단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속도가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속력은 대략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기존의 경쾌함에서 좀 더 이렇게 묵직하게 가속하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가 한 4000rpm 이하에서는 그 엔진 소리가 작은 편 아닌데, 확실히 이렇게 한 5000rpm 이상 올라가면은 엔진 소리가 볼륨이 이제 커지죠. 근데 보통 이제 가솔린 엔진의 그런 하이톤이 아니라 약간 좀 두터운 음색, 좀 베이스 톤으로 깔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멀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똑같이 밟아도 이 반응이, 그러니까 그 변속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는 한 박자 정도가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속도에서 킥다운을 해보면은 한 반 박자 정도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변속 충격이 꽤 적은 편인데, 딱 킥다운 할 때, 그러니까 기어가 스킵 시프트 하면서 이제 여러 단 내려가잖아요. 딱 그때만 킥다운 할 때 그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회전으로 이렇게 쭉 밟을 때, 그때는 이 운전대에서 진동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하는데, 차급이라든가 그 엔진 회전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이 바람이 조금 더 많이 부는 날인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그 풍절음 자체가 앞쪽에 그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차가 그 고속에서 쭉 올라갈 때 그 안정성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좀 더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쿵쾅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상황 또는 안 좋은 노면, 또는 이제 좌우로 차선 변경을 할 때, 그럴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제 보통 토션빔 같은 경우가 일상 그 좋은 노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좀 좌우 노면의 편차가 다르거나 그럴 때는 좀 티가 나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신형 코나를 이번에 시승을 해보니까 의외로 주행에서는 뭐 다른 거보다 그 2열의 승차감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떨어지고, 특히 차가 작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지고, 이 코나급의 소형 SUV는 보통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방음도 당연히 안 좋고. 근데 이 차는 의외로 저희 1열과 2열의 그 승차감 차이가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은 2열의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아까 2열에 제가 잠깐 타보니까, 일단 2열의 시트라든가 뒤에 그 쿠션이 1열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노면 지날 때는 그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약간 좀 더 걸러주는 그런 느낌? 근데 이 1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단 좀 단단해서, 이렇게 안 좋은 놈에 탁 지날 때는 이제 처음에 약간 좀 이렇게 버티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의외로 2열의 승차감이 꽤 좋은 게 이 코나의 주행에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나가 이 급에서는 이게 무슨 뭐 패밀리카로 쓸 정도의 그런 패키징은 아니잖아요. 근데 2열 승차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작은 그런 가족에서는 이 정도면 또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절대적인 공간이 작기 때문에 성인이 뒤에 앉아서 오래 가기는 힘들죠. 구형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고속 안정성이 그냥 일상 영역에서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좀 높은 속도, 그러니까 이 차의 거의 최고 속도 때쯤에서는 차가 좀 이렇게 붕붕 뜨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고요. 참고로 이제 사륜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할 때 이제 앞쪽에서 들리는, 그러니까 이 차가 방금처럼 이제 보조차가 있는 곳에 좀 떨어질 때, 그러니까 차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차가 이렇게 좀 둥실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좀 출렁대는. 예, 이번에 신형 코나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시차 발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형 코나는 구형에 비하면은 이제 차급이 한 급 정도 높아졌다고 할 만큼 안팎으로 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장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조금 더 미래적 또는 고급스러워지기도 했지만, 차 자체가 한 사이즈 커지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셀토스보다 이게 약간 조금 낮은 그런 포지션인데, 지금은 뭐 차 사이즈로 보면은 셀토스와 뭐 거의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내에서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진짜 월등히 좋아졌고요.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라든가 소재 등등 해서 또 편의 장비까지 여러 가지로 좋아진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형 SUV도 이제 좀 고급화 또는 좀
많은 편의 장비를 원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현대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의 신형은 기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요 이륜 같은 경우에는 구형에 비해서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그런 성능이 이렇게 안팎만큼 되게 많이 좋아졌다, 또 그 느낌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 스포츠 모드로 한 번 더 돌아보니까 이게 저 오히려 구형보다 그 제어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저 날씨가 좀 추워서 또는 노면이 조금 더 미끄러워서 그럴 수 있는데, 구형에 비하면은 구형은 좀 어느 정도 이게 엔진 출력을 허용을 하면서 좀 재밌게 돌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됐다면은 이 차는 그거보다는 제어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가 좋아진 거 맞는데 그랜저와 결론은 약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신형 그랜저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이 신형 코나도 안팎으로 차가 많이 좋아진 거 맞는데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요 실내 그 패키지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대략 한 3천만 원대 중반인데, 한 3, 4년 전에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 한 2,700, 2,800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바로 전과 비교하면은 한 400, 500 이상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 SUV를 사려고 할 때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20, 19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오는데, 이게 기존의 다른 현대차들과 약간 다르네요. 기존에는 밑에 그 순간연비 바 숫자가 5단이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7단이에요. 0, 7, 14, 21. 예, 이로써 신형 코나 1.6 가솔린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